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악몽 같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이런 단기적인 시세 자체를 혹시 쫓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런 단기적인 시세를 쫓아가시다 보면 가끔씩은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어제 같은 날도 그렇고요.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 마음부터 조금 더 잡으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오른 날도 있고 사실 빠진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수익이 얼마만큼 났느냐, 그리고 낼 수 있느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신념을 좀 더 가지시고, 그 신념이 부족하다, 이 신념을 좀 더 채워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아니면 문자 꼭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상담을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신념을 다시 한번 더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건데요.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출발은 좋았습니다. 1929포인트 지금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929.58포인트로 0.1% 소폭 지금 상승했는 그런 상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보다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분위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오네요. 오늘 500억가량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기관은 지금 800억가량을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개인의 물량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군요. 자, 삼성전자가 이럴 때는 또다시 구원투수죠. 마청이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상승 출발을 했는 상태고요. 자, 거기에 현대차 0.8% 정도 약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한국전력 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오늘 소폭 1.9%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SK하이닉스 모처럼 반등 나타났습니다. 1%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 자, 포스코 오늘 2% 강세 보여주고 있죠. 철강업종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대모비스도 2%대 하락, 그리고 신한지주 오늘 금융업종이 조금 하락하고 있죠. 2%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2%대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철강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까지 다 2%대 상승 모습을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세아베스틸이 1.4%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철강업종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 분명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거기 안에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유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GS, SOL까지 3%에서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정유주가 원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항상 포함이 됐었죠.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안 나타나지 않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태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정제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어때요? 오늘 바닥권에서 여전히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꼬리를 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했다 라고 말씀하기는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입니다. 한국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주가 자체는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대글로비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인데요. 오늘 지금 1%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중에는 뭐 3%대까지 강세가 나타냈던 그런 부분이었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바닥권역의 쌍바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분 활용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지금 오늘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큰 낙폭을 겪었던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537.4포인트로 자, 상승폭이 축소가 조금 됐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 하지만 0.58% 지금 아직까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급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분위기 보시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갑자기 매도 포지션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죠? 자, 이런 매도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매도의 양 자체가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다음이 지금 다시 한번 더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3.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다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을까요? 주가가 올라서? 아닙니다. 카카오톡의 합병 신주가 오늘 발행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같이 합쳐지면서 지금 시총이 다음이 1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이 1위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자, 파라다이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4%대 약세, 그리고 동서가 지금 4.5%대 약세 국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GS 홈쇼핑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CJ ENM 오늘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대 반등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동서부터 한 가지 볼게요. 동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서 오늘 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야, 이거 심각한데요, 오늘. 자, 동서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그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먹는 걸로 우리가 속이면 안 되죠.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을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맞춰서 사야 된다? 안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는 아낌없이 먹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M이 오늘 6% 크게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가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 아, 낙폭과대가 오늘 코스닥의 주요적인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 우리가 느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SM이 그럼 과연 예전만큼의 주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미 변했고요. 거기에 낙폭과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자, 환율 같이 한번 볼게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환율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환율 오늘 1063원 85전으로 지금 4원 5전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을 잡아가면서 여기에 지수가 좀 반등의 타이밍을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분위기 우리가 느끼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스피
오늘 마감 예상 밴드는요 1940포인트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실 때는 연락 당장 하세요. 빨리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장 같이 한번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 시간 종목 상담하는 자리입니다. 번호 아래로 먼저 잠깐 안내를 먼저 드려볼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빨리 주시는 분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요거 변하지 않으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반등을 준 듯 싶은데 또다시 약간은 조금은 밀리는 느낌이 좀 나긴 나요. 근데 코스피 쪽에서의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기관들이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했고요. 오늘도 시도한 겁니다. 현재 시간부로 818억 원치 많은 물량 사주고 있어요. 오후장까지 지속된다면 어제와 같은 물량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틀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자, 어느 정도 이제는 지수의 바닥 포인트를 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다. 당분간의 이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보고, 자, 코스닥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폭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거에 좀 감사해야 될 게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럽 증시는 뭐 쉬어가는 모습에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뉴욕 증시는 1% 이상씩 양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은 국내 지수 오늘장 영향받을 수 있겠다 판단했는데 예상치에서 동시호가 때 아침에만 2% 이상 급락이었지만 장 시작하고 보니까 빠른 회복세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보자. 급하게 이거를 또 매수 따라가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그래도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요, 저희 종목 수익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입니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아이스코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상은 대표님께서는 네. GKL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딱히 지금 현재 상황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GKL은 제외하고, 삼성물산과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지금 현재 정리보다는 그냥 매수 관점도 아닌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인데, 홀딩 하신 전략을 좀 더 가져가면 좋겠다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상남 회원님께서도 GKL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자, 어제 제가 가격 권역 손절에 대한 라인을 방송 중에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38,500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가격 한번 보세요. 그 38,500원 자체가 무너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깨지는 분위기고, 대신 가격대만 지켜진다면 그때 좀 더 보유를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격 보시고 조금 대응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인데요. 저희 두 멘토의 누적 수익률 변함없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별다른 매도나 매수 없었기 때문에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네,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업과 이응으로 들어간 종목입니다. 힌트 한 개 주시죠.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네. 너무 궁금해요. 자, 이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를 좀 들으면 네. 그 전에 이제 생겼던 나라 이름이다. 이 정도까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드리면 맞추시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아주 조선시대 그 한참 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 생각이 났습니다. 고조선? 다들 이런 표정이실 것 같아요. 웃어드릴까? 네. 삼국시대 전에 고조선 아닙니까?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매수하고 싶거나 매도하고 싶은 분들 질문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항상 보통 우선순위를 매겨서 문자가 오더라도 매수하고 싶으신 것부터 보통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도 보통 우선적으로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매도할까요? 2695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X입니다. 여기 2695님 어제 한국석유에 이어서 오늘 SK텔레콤이고요. 계속 보내주십니다. SK텔레콤 이래요. 오늘 2.7% 빠집니다. 그렇죠? 61선 깨고 내려가니까 고민이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고민이 돼요. 오늘장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좀 같이 보시죠. 많은 물량은 아닌데 기간적인 매도 물량 잡히고요. 현재 창 열어보자면 외인들도 서로 이제 엇갈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장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볼게요, 같이. 자, 굉장히 좋은 기간들에 매수 잡히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5호장까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5호장까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5호장이 됐는데도 얘가 회복을 못하고 더 밀려버린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내일 못 오르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5호장에 좀 반등 주면서 올라가 안착해주면서 다시 내일장에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은 약간 고민을 해야 될 시기.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을 좀 줄 거라 봐요. 그래서 연말 배당까지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네요. 매도할까요? 110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저도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로 멘토님이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상로 멘토님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냉정하시네요. 제가 물린 종목을 그렇게 어떻게 속속들이 찾아가. 자, GKL, 저 물렸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은, 이 GKL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했던 이유부터 우리가 매매 복귀를 해가면서 다시는 저도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한번 복귀를 같이 하는, 그리고 공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을 추천했던 이유는 바로 레저세에 대한 도입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 부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좀 더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종도 복합 리조트 다시 한 번 더 세움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카지노 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마카오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마카오가 복합 리조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매출이 3배 이상 급격하게 뛰었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중국인들의 활약을 좀 더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를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본다면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일본인이었어요. 엔저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중국인들로만 이 매출을 다 채우기는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일본인들의 드라백적인 부분을 제가 무시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요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던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였어요. 예, 이 위치였는데, 왜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슈가 됐던 게요. 2013년 가을부터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드랍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38,500원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아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렸던 주가가 이만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본인들이 단계적인 조정으로 빠져나갔다고 봤을 때 이 위치가 깨진다면 그때는 4분기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대신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우리의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들어왔던 기간의 모습 자체도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선은 38,500원. 장중에도 똑같습니다. 장중에 만약에 터치를 한다면 과감하게 전량 손절을 조금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는 GKL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고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산업이라고 우리 685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네. 아니죠. 고려산업은 너무 좀 작은 종목이죠. 그렇죠? 제가 고려산업은 573억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1,000억 원 아래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엄청 커요. 저도 한 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가야산업. 진짜. 죄송합니다. 자, 고려까지는 맞았습니다. 대신에요, 여러분 힌트를 더 드릴게요. 금관련주입니다. 이러면 뭐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철강업종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철금속 안에 포함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보내주셔야지만 또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MPK입니다. 매수할까요? 756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MPK 하면은 이거를 매수하신 분은 아마 피자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피자헛을 드신다면은 MPK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배신이죠, 그렇죠? 자, MPK 참 좋아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올해부터 해서요,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1월부터요,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자면 모멘텀은 똑같아요. 바닥 포인트에서 급등들을 주다가 고점 포인트 영역이 오면은 주저없이 빠집니다. 자, 지금 포인트 어떤 구간이죠? 바닥에서 상승을 줬던 구간인데, 그쵸?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여기는 꺾이는 구간이죠. 꺾이는 구간일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언제 사야 돼요? 이게 21선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21선이?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한 4,400원 아래 오면 그때 매수하셔야죠. 그리고 당장에 급하게 좀 매수한다. 사실 저도 미스터 피자 좋아합니다. 샐러드 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피자보다. 네. 뭐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피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매출이 잘 뛰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고점이다. 지금 사시는 건 어떻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 물리지 말자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하기 때문에요. 좀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라리 지금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소리바다입니다. 오늘 조금 삼성 밀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이상래 멘토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저는 이 소리바다 직접 써봤습니다. 네, 밀크뮤직이라고 요즘 다시 한 번 더 출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뭐 운전하면서 들으시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또다시 됐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음원의 서비스에 대한 무료화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다시 뭐 음악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음원적인 부분 자체가 이렇게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건 싫다라는 반응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부분적인 변경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추후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상의 반등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움직임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5%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나 지금 새로 신규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느 정도 불확정적인 요소 자체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 결과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좀 더 따라가신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오늘의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절대 깨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4,400원, 4,500원 차이를 매수의 단가로 보되 우리가 계약 해지 통보가 일단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사시는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사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매수할까요? 672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오늘 잘 맞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주가가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지수 포인트랑은 완벽하게 다르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외인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네요. 기관이 팔던 말건 니들은 팔고 우리는 끌어올릴 거야 그러면서 쫙쫙 잡아줍니다.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잠깐 실적을 보고요. 2분기까지 실적을 체크해보고 나서 3분기 고민을 해보죠. 잘 보니까 영업이익이요. 이미 올해 반기를 똑같이만 해도 작년치를 크게 뛰어넘어갑니다. 그렇죠? 호재거리가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3분기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좀 기대감이 있는지 같이 좀 볼게요. 자, 3분기 이익 고성장 이런 뉴스가 있네요. SK증권에서 나온 소식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47억이라고 합니다. 그쵸? 40억만 잡고 또 아마 그냥 단순 계산해서 90억 연말까지 하반기 90억 잡으면 그쵸? 얼마가 됩니까? 못해도 190억, 180 되는 거잖아요. 19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해답이 될 겁니다.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걸 지금 이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주세요. 네. 절대 조정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을 노려주세요. 저는 이 조정 봅니다. 이 라인 조정이 봅니다. 그럼 얼마죠? 11,500원 정도 오면 그때 노려봅시다. 7%만 빠지면 됩니다.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500원짜리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 포인트가 왔다가 다시 수급 매력도 높아지면은 그때 천천히 매수해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도 좋긴 하지만 조정을 좀 최소한 21선 깨진 이후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디톡스입니다. 매도할까요? 259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련사 의견은 X입니다. 자, 메디톡스는 이상대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메디톡스는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고, 그렇다고 또 만약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주가 상태입니다.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누누이 말씀드린 메디톡신이라는 부분 자체, 그런 재료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이 국내 이제 강남 성형외과 분위기로 열풍을 먼저 불고 난 다음에 지금 지방에 대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엮어가면서 지금은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바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기술적인 협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원재료 자체를 납품이 들어감으로써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이미 추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자체를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큰 추세를 좀 더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익절가만 조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가격권역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가격대. 자, 22만원인데요. 여기를 익절가로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면서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에 시장의 트렌드와 너무나 잘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성제약입니다. 매수할까요? 2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X입니다. 자, 동성제약 주가가 최근에 조금 계속 밀립니다. 동성제약 하면은 어떤 제품입니까, 여러분? 동성제약. 뭡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 버블비라고 하잖아요. 버블비. 네, 그쵸? 자,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급등했어요. 중국 시장 모멘텀 받아서 홈쇼핑 모멘텀 받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추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흐름에서.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볼까요? 자, 어제 외인들, 기관들, 특히 외인들 굉장히 많은 물량 매도해 주네요. 최근에 수급은 썩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못 할까요? 약간의 조금 어떤 문제 발생? 좀 지수에 대한 영향? 네,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확 꼬인 것도 아니고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위치에서의 이 상승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 이게 조금 부족해요. 상승을 시도할 그런 모멘텀과 수급 포인트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당장에 이거를 매수한다라,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좀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와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상승으로의 좀 분위기 나온다면은 그때 노리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만간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좀 더 참아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넥스입니다. 매도할까요? 850 하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오늘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이상로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 잘 맞는 이유가 그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상승 추세 안에 접어들은 종목이죠. 자, 바이넥스가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이넥스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월봉상의 화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1차적인 트리거 현상, 바로 방아쇠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매집에 대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차적인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이 가격권역 밑에 이 자체는 상당한 지금 매집이 들어왔던 차트다, 그죠? 여기에 1차적인, 그리고 2차적인, 3차적인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했던 것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일부러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윗꼬리가 달리느냐? 인위적인 하락 구간 자체를 연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그 가격권역이 바로 8,4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8,400원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 일봉상으로. 자, 일봉상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거래량으로 한번 같이 판단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8,400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8,400원대가 정말로 높은 고점이고 정말 이 자리 자체가 매집이 안 된 차트라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그만큼의 저항 구간을 꾸준히 보유를 했던 가격 권역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량이 항상 크게 터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8,400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줄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갑자기 또 늘어나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갑자기 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졌을 때는 안 판다는 거예요. 오를 때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일이 캔들 한 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래량 연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표적인 부분과 같이 보면서 연관해서 우리가 심리 자체에 조금 읽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이넥스는 올리려고 생각을 꾸준히 하는 애들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약품주, 제약주가 순환매를 거치면서 바이넥스도 한번 큰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좀 더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종목 상담하실 때 매도 궁금하신 분들 최소한 가격과 비중은 조금 적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수월하게 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종목밖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실 분들이라면은 선상클럽 전 1시간 9시부터 우리 10시까지 이상로 멘토님께서 공개 방송을 열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공개 방송을 해드립니다. 앞뒤로 해서 꽉 저희가 채워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미처 상담받지 못한 종목들 물어보시면요.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매수할까요? 위닉스입니다. 4628님 보겠습니다. 자, 저는 O, 이상형 대표님 X균입니다. 엇갈렸습니다. 자, 위닉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상님 멘토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작년 2013년부터 해서 거의 9배 정도가 오른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죠? 쫙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 현재 시점 한 만원대 초반부터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약간 저평가 구간에 조금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자면 또 매수가 조금 가능할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실적은 워낙에 좋은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좋죠, 실적 자체가. 그렇죠?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반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치를 크게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벌써 상반기까지가 작년치에 거의 도달하게 된 순이익은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위닉스의 큰 추이 자체, 주가 수준과 더불어서 2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랑 똑같이 하면은 순이익이 얼마요? 200, 최소한 봐도 얼마? 60억입니다. 그렇죠? 단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 2천억에 순이익 260억. PER 몇 배죠? 한 9배 정도 줄까요? 자, 위닉스 대장주로서 PER 9배.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를 타서 조금 하락 추세를 그렸지만 한 번 더 큰 폭의 추세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쿠쿠전자 같은 경우가 PER 30배인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배도 안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상래 멘토님 의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위닉스 실적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활용 점점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권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가격권력이 지금 너무나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보이는 자리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고가 권역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쌍바닥 권역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가 상당히 약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올릴 수 있는 거리량 자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 대부분의 매집 구간이 하단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입니다. 모으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여기에 보시면 거래는 갑자기 늘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냐면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차트 자체는 투매 과정 안에 놓여있는 차트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8,500원에서 8,000원까지는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다가 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증권주 매수할까요입니다. 9445님, 증권주를 질문 주셨어요. 같이 좀 증권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자, 증권주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거, 삼성증권도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 여타 다른 증권주들 마찬가지로 오늘장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합니다. 지수가 오랜만에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인데, 자, 이런 고민 해봅니다. 증권주 오를 만큼 다 오른 상태이다 라는 고민을 해봐요. 지수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포인트에서 급하게 이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2월부터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마찬가지로 많이 한 번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당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추세적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상승을 갈지 하락을 갈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장 현재 외인들 어떤 포지션입니까? 선물 어제 매수한 거 오늘 도로 다 뱉어냅니다. 금액으로 4천억 이상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수량으로는 3,500계약 이상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의 시각은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느냐? 사실 오늘장의 국내 증시 어제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상승 포인트를 좀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900을 깰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시기. 급하게 특히나 증권주에 대해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전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현 상황에서는요. 관망의 대응이 필요하고 증권주 마찬가지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LG전자 우선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우선주. 매수가 얼마세요? 매수가는 한 2년 전에 사가지고요. 이제 낮은 배 22,200원이고, 네. 한 20% 정도 뛰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 47,000원 정도에서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쵸. 지금 또 뭐 실적 고점 때문에 아마 또 다시 또 턴할 것 같은 제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를 좀 하고는 싶은데, 그거를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입절을 해버리고 그냥 다른 데를 그냥 낙폭 과대주가 많으니까, 네. 갈아타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네요. 좀 우선주하고 좀 계류차가 보니까 네. 한 55% 정도가 되는데 요즘 우선주가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우선주가 좀 재미없긴 예. 하는데요. 자, 네네. 이상남 멘토님이 좀 도와주실 테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우선주를 선택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게 제가 한 2년 전쯤에 예. LG전자를 쭉 봤는데, 그때 당시에 계류차가 너무 싸더라고요. 그때 뭐 보니까 뭐 한 LG전자가 한 6만 갈 때 요거는 한 2만 원 뭐 밑에서 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뭐 이렇게 보다가 한 10년 전에 저게 LG전자 우선주로 조금 이를 봐가지고 예. 생각나서 그 가격이더라고. 10년 전에 가격이 내가 2만 원 초반 가격이라서 예, 사고 나서 좀 기다리니까 잘 올라가다가 더 좀 올라갈까 싶었는데 또 요즘 쑥 빠지니까 좀 언짢은 거 있긴 있는데 예. 사실 보니까 그 우선주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네네. 사실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종목 자체 뭐 배당이나 고배당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기업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네네. 혜택적인 부분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통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주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보통주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 그리고 우선주는 네네. 가장 힘든 게 바로 거래량적인 측면이에요. 대부분의 거래량이 상당히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팔고 싶은 자리에 못 팔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럼 네. 항상 조금 걸어놔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금 타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LG전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의 뭐 어느 정도 지분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지금 차이가 조금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올 건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이어지겠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분 가치 말고 LG전자 독특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LG전자의 독특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LG전자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전적인 측면인데, 가전적인 측면에서도 디스플레이, 뭐 TV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다른 여타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부양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박수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 있던 이 자리가 지금 33,0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면 이 31,000원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럼 일봉상으로 우리는 넘어와서 같이 보시면, 자, 33,000원짜리, 31,000원짜리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하단 권역이 조금 뜬바닥 형태를 지금 조금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형상 자체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곧장 이어지기보다는 한 번 더 눌렀다가 이런 박스권 자체, 상단 권역, 자, 가격 권역, 자, 요 가격대죠. 자, 38,000원대까지는 좀 박스권 자체를 조금 움직일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익절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하단권역 33,000원 그리고 상단권역 38,900원 그 39,000원 자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기아차입니다. 매수할까요? 11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자, 기아차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기아차, 현대차,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 최근에 한전부지 인수권 이후 한번 급락한 이후에 다시 9월 말부터 해서 상승을 합니다. 기관들이 그때부터 해서 엄청난 물량을 좀 매수해주고 있어요. 쓸어 담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죠. 보자면,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거의 9월 22일경부터 해서 투신, 보험권부터 해서 사업보트 연기금, 기타 금융 등등등 싹 매집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외인들은 또 최근에 매도하다가 잠깐 상거래 연속 매수가 나오기도 했고, 개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9월 30일부터 계속 매도세입니다. 그렇죠?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아차 외인 48,000주 매도, 기관도 매도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자, 5장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된 데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기아차 14일 위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여타 다른데 기아차 차트고 현대차 보자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현재 재미없는 상태. 그렇죠? 자, 기아차가 나홀로 올라갔어요. 현대차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아차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급하게 이제 매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판매량 자체
미국 내 판매가 되고 있는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현재 미국 내 그 증가율, 업체들의 증가율을, 판매 증가율을 현대기아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 현대기아차 성장하지만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성장성. 그렇죠? 자, 국내 자동차 뭐가 잘 팔립니까? 외국계 자동차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약간의 지금 상황의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추이는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좀 보류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오늘 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미처 상담드리지 못한 분들 11시부터 시작하는 제 공개방송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방송 전에 미리미리 이상도 멘토님 공개방송 들어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